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검찰이 평창경찰서 소속 모 과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인관계에 있는 범죄 혐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비회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평창경찰서 소속 모 과장이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최근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과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과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과장이 평창경찰서에서 비수사 부서를 담당했던 만큼 이전 근무처인 원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일했을 당시 비위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도 압수수색이 왜 들어왔는지 저희도 사유는 궁금한데 저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타기간 수사다 보니까. 평창을 담당하는 춘천지검 영월지청이 아닌 원주지청이 수사를 맡은 것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청문감사관은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부정부패, 직무태만 등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수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관련 민원이 있거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수사 정보에도 일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과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던 강원경찰은 수사 개시 통보 등을 통해 혐의가 구체화되면 자체 조사와 감찰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약 2달 전 간부급 경찰관이 사이버 도박 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낳은 가운데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비위 사건에 연루되면서 강원경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인 오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교육감 1심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신 교육감.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5건 가운데 전직 교사 한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숙박 제공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일부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신경호 교육감은 결국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신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업자 등 3명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며 신 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고 나면 항고 신겠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신경호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판결에 대해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와 행정공백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도 신교육감에게 신속하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도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신교육감의 도덕적인 불적격성이 사법부로부터 확인됐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 현장의 불안과 행정 공백 우려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청 권력형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막힌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 직접 수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경찰 조직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최혁진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자 송지현 변호사 겸 일선서 수사과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경찰에 요구하며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날 최 의원은 원주시정의 다면평가 즉각 폐지, 업추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국힘 시의원의 부정청탁과 협박 혐의를 보완 수사 요구한 검찰에 대해 경찰 측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의 첫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춘천이나 서울까지 다녀야 했던 원주와 인근 지역 환자, 가족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료원 신축 건물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입니다. 운동치료실과 로봇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전문시설을 갖춘 목적별 치료실과 집중치료를 위한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까지 있습니다. 뇌병변과 뇌성마비, 자폐성 발달장애,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이제 원주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해서 이제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의료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좋겠고. 이전에도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린이 환자의 재활 치료가 가능했지만 전문적인 집중 치료가 가능한 공공재활의료센터는 원주에서는 처음입니다. 24년 동안 소아재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도 없었고, 그 멀리 또 서울이나 뭐 양평, 춘천까지 다녀있던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흡수할 수 있었고. 원주뿐만 아니라 태백과 정선 등 강원 남부권과 충주, 제천 등 충청 북부권에서도 환자들이 몰리면서 벌써부터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치료시설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기 또 애들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바짝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네. 기회가 되게 좋게 지금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병원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전문 치료사를 포함한 인력을 추가 고용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가뭄 재난 지역에서 해제된 강릉시가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지역 행사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은 겨울 가뭄에 대비해 수압을 50%로 줄인 채 운영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재난사태 해제 기자회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우선 재난 극복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 이후 지금까지 9,100여 대의 급수 차량과 헬기 29대, 총 인원 2만 2천여 명이 동원돼 정수 6만 5,600톤, 원수 15만 9천여 톤을 공급했습니다.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 수지 저수율은 어느새 60% 중반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바로 공공화장실과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카페의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수영장 3곳은 10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화장실과 샤워장의 수압은 50%로 낮춰
지속적으로 물 아껴 쓰기를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 누들 축제 등 지역 축제는 다음 주에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재해 확인서를 발급해 소상공인 재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274건의 농업인 피해도 보상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수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수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강릉 남대천 제2취수장이 다음 달 10일쯤 완공되면 하루 3만 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천 저수지 물 활용, 연곡 정수장 활용 등 다양한 취수원을 확보해 현재 87%에 달하는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를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오봉댐에서 받는 우리가 수량은 한 30% 선에서 아마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30%에 머물게 되면 올해 같은 가뭄이 와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강릉시는 도암호 도수관로 방류는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받을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도암호 물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이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엑스포에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처음으로 강원 공동관을 조성하며 도내 6개 의료기기 업체와 함께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이 넘는 인구로 동남아시아 최대 의료기기 수출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진흥원은 현지에서 유니슬라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추진해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도심 청소 인력 감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과반이 넘는 조정위원이 구도심 청소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설공단 측이 10월부터 환경미화원을 구도심 골목길 청소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원주시 사업과의 중첩을 해소하고 작업량 형평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구간이 제외돼도 원주시 사업이 지속되는 만큼 공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 안흥면 안흥사리에서 송한림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군도 102호선이 확장됐습니다. 횡성군은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 안흥사리에서 송한리로 이어지는 군도 2.67km 구간에 너비 7m, 왕복 2차로로 확포장 공사를 모두 마쳐 원활하게 통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당 구간은 가파르고 좁아 겨울철이면 제설 작업이 늦어져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곳입니다. 횡성군은 더 나아가 송한리 마을 내부까지 이어지는 군도 1.2km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영화가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에 착공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영화관은 평창읍 중리에 총 면적 92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고 2개 상영관과 126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평창에는 용평면에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와 교통 불편 등의 문제로 남부권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나체 상태로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원주경찰서 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7월 26일 새벽 순찰 중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주택마당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집안엔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이 특별한 동기 없이 방화를 저지른 것을 보고 이 남성을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 상황반과 분야별 현장 근무반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각종 사건, 사고 대비, 가축 전염병 예방,
환경오염 감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21개 품목들에 대한 가격 동향 관리와 상수도 긴급수선, 생활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하는 현장 근무반을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기관 4곳을 운영하고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